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미 역대급 호우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전국에 또다시 15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태풍이 발생해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장마 막바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폭탄을 몰고 온 올여름 장마 전선, 이미 평년 강수량을 넘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방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사이 600mm를 넘으며 연 강수량의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역대급 호우 기록입니다. 올여름에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을 쏟아붓는 강력한 구름이 너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 한 번에 이렇게 600mm가 넘게 비가 내린 것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강우량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측하기조차 힘든 강력한 호우 구름은 주말과 휴일 사이 또 한 번 한반도에 출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구름이 강해지는 시점은 지난번과 같이 또다시 밤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중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설상가상 다음 주에는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대 저하부가 되던 태풍이 되던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기상청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 정체전선의 강도와 장마 종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호우와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응급조치일 뿐 제대로 된 공사에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말 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이 큽니다. 양동훈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옹벽이 식당 건물을 덮친 현장. 쏟아진 블럭을 바닥에 쌓아두고 무너진 흙더미는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조치를 해둔 겁니다. 옹벽 일부가 무너지고 남은 블럭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잔뜩 물을 머금은 언덕이 또 옹벽을 무너뜨리고 쏟아지는 건 아닌지 비는 그쳤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임시로 천막으로 가려놓긴 했는데 저게 과연 안전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게 무너지면 기존에 무너졌던 사고보다 훨씬 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불안하고요. 산에서 토사가 쏟아진 도로에서는 흙을 퍼내고 물을 뿌리며 청소가 한창입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나무는 치웠지만 붉은 흙을 드러낸 산비탈에는 나무들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간신히 피했던 주민은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한 3초만 빨리 그곳을 지나갔어도 토사에 매몰돼서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온 파주. 움푹 파인 산자락은 당장 흙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밭에 흙더미가 쏟아져 피해를 본 농민은 산비탈 근처 이웃도 걱정됩니다. 저 집이 진짜 위험했죠. 저 집이가 거기서 지금 우위를 약간 해서 그지 그 집 바로 밑으로서 이렇게 건너자면 진짜 저 집도 위험하죠. 무너진 하천 둑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침수됐던 공장에서는 흙탕물에 잠긴 설비를 닦는 등 곳곳에서 정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230대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약 292억 원입니다. 금융권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긴급대출과 대출금리 감면, 신용카드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풍이나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어도 보상받기가 까다로웠는데 앞으로는 영수증 제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강풍에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3시간 정도 지금 결항이 돼서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대구를 통해서 다시 부산을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발이 묶이기도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이렇게 큰 불편을 겪고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형 상품은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했을 때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내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지연 피해를 보고도 제때 보상받기 힘든 건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손해액을 미리 산정한 지표에 따라 정액제로 보상하는 지수형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됩니다. 기존과 다르게 실제 발생 손해액을 확인할 필요 없이 사전에 정해진 약정된 보험금을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하게 되는 그런 최초 상품이라고. 보상금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 원, 이후 추가 시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연 확인서나 손해를 입증할 영수증 제출 없이 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비용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후보들 간 수위 높은 비방과 설전으로 얼룩지면서 전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여기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 폭로까지 일각에서는 자멸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 비한동훈 당권 구도는 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 카드를 꺼내들며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란 대통령실과 차별화하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부각하면서 띄운 승부수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관계 파탄 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선진하고 위험한. 지난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가 담긴 김건희 여사 문자를 한 후보가 무시했다는 논란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개 시기와 의도를 놓고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란 표현까지 등장하며 설전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기소할 때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당무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께서 당무 개입 비슷한 거 당하셨잖아요. 물러나셨지만. 선거 막판 최대 쟁점은 이 발언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영장 기각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에 반박하는 차원이었지만 곧 역풍이 불었습니다. 친윤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관망 자세로 있던 의원들까지 규탄 대열에 힘을 실은 겁니다. 재판 안 받는 의원들도 저 같은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내대표의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정정당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한 후보는 투표를 코앞에 둔 당원, 특히 전통 보수 지지층에 영향을 줄까 빠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국민들이 보고 개인 계십니다. 차원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하고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황교안 당권 레이스가 진흙탕 싸움이란 오명을 쓰면서 야당에 좋은 먹잇감을 제공했단 자주 섞인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랍니다. 과반 득표로 1차에서 끝내겠다는 한동훈 후보와 어떻게든 결선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이 당락을 넘어 이 득표율 역시 향후 당 장악력 확보에 중요한 만큼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막판 양보 없는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투표율이 지난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차 모바일 투표율이 29.9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84만 1천여 명 가운데 25만 2천여 명이 투표한 수치로 지난해 3.8 전당대회 1일차 투표율보다는 4.74%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전에는 제주, 오후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이후엔 어제부터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당론인 방송사법 입법에 앞서 여야 협의를 주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앞다퉈 비판했습니다. 의장 중재를 수용하겠다는 현재 당 지도부와도 각을 세운 건데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회 경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헌절을 맞아 7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방송사법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민주당도 입법 강행을 멈추고 범국민 협의체를 꾸려 수기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여야 지도부가 숙고에 들어간 사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너도 나도 우 의장을 성토했습니다. 협치는 이성적인 상대화하는 거라며 이사진 교체를 눈앞에 둔 공영방송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은 타협으로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의원을 다시 소환해 불만을 드러낸 후보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힘과 그리고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 힘,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일부 중진급 후보들도 지금 멈추고 대화하자는 건 여권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우 의장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하고 야당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합의를 이건 지금 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장님이 이 명분 쌓고 있는 중 아니신가? 하지만 후보들의 원성과 달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의장 중재안을 선뜻 수용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우 의장을 자몽에 빗대 겉과 속이 다른 게 수박과 한 끗 차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략상 불리할 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당에선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걸 알고 공을 떠넘겼다는 불만이 감지됩니다. 야권 뜻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사법을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향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강경한 발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40%에서 56%까지 비중이 커진
권리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란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비슷한 기류가 고스란히 당 정책 노선에 반영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9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멈추고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동시다발적으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뒤로 파란 스크린이 가득 떠 있습니다. 잠시 뒤엔 아예 화면 전체가 검게 뒤덮이기까지 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하늘길에도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의 공항에서 항공기와 관제센터 사이 통신에 차질이 빚어지고 탑승 수속과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It kept getting delayed until noon, and then it was canceled. So now we're trying to get on a bus to our hotel.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도 발이 묶이긴 매한가지입니다. Wir sind auf dem Weg nach Paris zu den Olympischen Spielen und sind jetzt hier erstmal stehen geblieben. 다음 주 개막을 앞둔 파리 올림픽 조직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IT 운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방송과 항공, 금융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된 건 이른바 사이버 정전이 발생한 탓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플랫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IT 대란을 낳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rowdStrike is aware of reports of crashes on Windows hosts related to the Falcon sensor. Please monitor the status via the tech alert on our customer support portal. 이와 관련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7.49포인트 내린 4787.53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9.59포인트 내린 5,5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4.28포인트 내린 17,726.94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3%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69달러, 3.25% 급락한 배럴당 80.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소식에 유가를 내리누르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또 이 밖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원유 수요의 악재로 작용해 시장을 억눌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설을 통해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뒤 살아나면서 신이 내 편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직 사퇴 결심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선거운동을 재개하겠다며 사퇴론을 또다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대선 포기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전히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90분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불만만 늘어났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의 어두운 비전은 미국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beat Donald Trump before. We have the path forward in our pathway to get to 270. And we know that Joe Biden has to do the work to re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he's in it to win it, and he can do that. 바이든 주치의도 팍스로비드를 4차례 맞고 대통령의 코로나 증상이 호전됐다며 활동 재개가 곧 가능하다는 걸 알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 수는 계속 불어나 30명을 넘겼고 바이든의 우군이었던 노조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사퇴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은 무게를 더했습니다. 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자택에 격리된 가운데 가족들도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의 완주를 누구보다 바랐던 질 바이든 여사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건 결단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을 뿐 사퇴는 기정사실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 아이스크림 가게에 나타나 평소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바이든 대통령을 연상시켰습니다. So my ice cream. You don't know about my ice cream? Yes, we want to know about your ice cream. Oh gosh. Okay. 해리스는 민주당 큰손 기부자들 모임에서 연설도 한 것으로 알려져 후보직 승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측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이 양국 수감자 교환을 염두에 둔 러시아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6년형을 선고합니다. 유리벽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은 게르시코비치 기자. У вас есть какие-то вопросы по приговору? Все, судебное заседание окончено.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취재 목적으로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시를 받고 군수업체의 비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인데 서방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 구치소에 16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 이어 지난 18일 두 번째 심리가 속개됐고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에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해외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인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게르시코비치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Right, prisoner exchanges are negotiated at a high level in Washington, so we're not involved with that.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러시아어가 유창한 게르시코비치는 지난 6년간 러시아에서 취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소속사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당한 체포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라며 그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으로선 현재 위치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스펀 안보포럼 노변 담화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불행스럽게도 중국과 제2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라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방위 산업의 기반을 유지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3기 정책 방향을 결정한 3중전회의 키워드는 중국식 현대화였습니다. 질적 성장을 꾀하는 경제 구상에 더해 미국을 의식한 전략 개념을 함께 녹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존 관례를 깨고 해를 넘겨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사흘 논의 끝에 중국식 현대화에 방점을 찍은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2년 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목표로
서구식 현대화를 대척점에 둔 개념입니다. 미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 단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와 같은 전략 구상을 함께 녹였습니다. 달성 수단으론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하얼빈 시찰 때 언급한 신품질 생산력을 제시했습니다. 近年来我们已经形成了高端装备、新能源汽车、光伏等一批优势产业。 개혁 개방 직후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을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개혁가로 지칭한 신화통신 논평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3중 전에 개막일에 맞춰 게재된 1만 자 넘는 글이 돌연 삭제되면서 내홍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改革力度之大前所未有，习近平总书记亲自谋划、亲自部署、亲自推动。 폐막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선 중앙에 쏠린 재정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위기에서 비롯된 각종 부실을 공식 인정한 셈인데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一共提出了300多项重要的改革举措，推进中国式现代化面临许多复杂矛盾和问题。 3중 전에는 300가지 개혁 임무의 시한을 건국 80주년인 2029년으로 못 받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난관을 부각하면서 내부 결속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떠나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살게 된 자이언트 판다 2마리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5살 수컷 윈찬과 4살 암컷 신바오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대나무를 먹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다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중국의 지형을 본뜬 산과 협곡, 절벽을 구현했고 특히 윈찬과 신바오가 수직으로 이동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 안에 넣어두고 20분 이상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구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장은 피해 아동에 대해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차를 타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태권도 관장 A씨는 연신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을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다릅니다. A씨가 지웠던 CCTV를 복구한 경찰은 A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20분 넘게 방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에는 관장이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정황도 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3건 접수된 가운데 원생 2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까지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상습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털어놓은 유튜버 쯔양. 늦은 밤 변호사와 함께 2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사이버래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논란 당사자인 유튜버 구재혁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은 다른 유튜버를 입막음하는 등 쯔양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한 상황.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쯔양은 과거 구제역이 보내왔던 동영상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쯔양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인데 구제역은 은근슬쩍 유흥업소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가씨랑 2차 나가는 비용을 이제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막 이거를 막 지출 중빙으로 잡아주진 않습니다. 쯔양은 강제로 술집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구제역의 협박에 결국 돈을 건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쯔양은 구제역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이자 기자인 A씨라며 통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유흥업소? 거기서 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탈세는 또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 지금 미팅이 끝나서 시간이 좀 남긴 남는데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이어 A씨가 자신이 파는 제품의 뒷광고까지 요구했다며 폭로를 막고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 원을 드리기로 했었어요. 입금한 돈은 2,300만 원이 좀 넘고. 쯔양이 허위 제보자들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성가족부에는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대한변호사협회도 즉각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3년 전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공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골프장 코스를 잘못 설계했다며 캐디와 함께 골프장 대표, 타구자 등 4명을 모두 고소했는데 검찰은 캐디에게만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50대 캐디가 항소심에서는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항소심 선고 후 재판장 밖으로 나온 여성. 기다리던 이들은 여성을 위로합니다. 잘 버텼어. 알았지? 동료들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여성. 골프장 캐디로 일했던 52살 A씨입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티샷 타구자가 친 공이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일행 30대 여성 B씨 눈에 맞았습니다. 한쪽 눈이 영구 실명된 B씨. B씨는 캐디 A씨와 골프장 대표, 관리자, 티샷 티구자 모두를 고소했습니다. 원래 카트 주차 지점은 안전을 이유로 티박스 뒤에 있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코스는 티박스 앞에 카트 주차 지점을 만드는 등 코스 설계를 잘못한 만큼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명 가운데 캐디 A씨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골프장은 사전에 캐디들에게 안전교육을 했고 해당 코스 역시 자치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타구자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골프장은 해당 코스의 카트 주차 위치를 티박스 뒤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검은 최근 수사가 미진하다며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고 원주지청은 앞서 불기소했던 골프장 대표와 관리자, 타구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혼한 후 10년 넘게 두 아들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양육비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5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지급 실천 의지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있던 옷가게가 부서졌고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주변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똑똑한 앱이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24일 있었던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참사. 화재 이후 내 주변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은 없는지 불안감이 큽니다. 저희가 이제 화성이 워낙 넓잖아요. 뭐 공업단지도 많고 주거 지역도 많고 한데 그게 이제 위험물질, 그 배터리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런 공장들이 어느 부분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경기 안전 대동여 지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내놓은 앱으로 각종 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화성시청 부근에서 앱을 켜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위치 정보가 촘촘하게 표출됩니다. 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 화학사고 이력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나 우회 도로 정보,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또 경찰청,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에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 손안의 안전지킴이로 주목받는 경기 안전 대동여 지도.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13만 명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인턴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청년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시장이 청년들에게 남긴 조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학 동안 시정체험 중인 아르바이트생 280여 명과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은 인재 육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을 지원해 혁신기술과 창업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고 주거정책과 취업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다는 겁니다. 또 한정된 예산을 세대별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야권에서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반청년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자 들어가는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청년이라고 봅니다. 청년의 이해관계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갚아야 되니까 그 빚은 다. 청년들은 기후동행 카드, 청년 문화예술 패스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차갑고 냉정한 도시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차가운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물가가 비싼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성장을 위한 조언 한마디를 구하자 오 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패하라. 실패에 많이 노출시키세요. 스스로. 여러분 나이의 도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미천이 됩니다. 시정체험 청년들은 다음 달까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고 진로 탐색 기회를 찾게 됩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요즘 K-팝 시장에서는 아이돌뿐 아니라 밴드들의 인기가 돋보입니다. 한때 힙합 장르에 내어줬던 청춘의 음악이라는 상징성까지 되찾아온 분위기인데요. 다시 부는 밴드 바람의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O 올스타전을 뜨겁게 달궜던 데이식스. K-팝 시장에 밴드가 대세라는 말을 불러온 당사자입니다. 멤버 일부가 입대하면서 맞았던 군백기에 진행한 국군의 날 기념 공연이 우연히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면서 데뷔 7년 만에 과거 노래들이 역주행했습니다. 밴드 음악 본연의 낭만에 뒤늦게 빛을 본 청춘 드라마까지 더해지면서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롱런하고 있습니다. 데이식스와 함께 밴드 음악으로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걸밴드 QWER. 유튜버와 스트리머,
틱토커 등이 모여 만든 이른바 도전형 밴드인 만큼 젊은 세대의 서브컬처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음악에 녹였는데 대대적인 프로모션이나 잦은 TV방송 노출 없이도 대학을 비롯한 각종 축제를 휩쓸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K-팝의 밴드 바람이 부는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멈췄던 페스티벌 문화가 화려하게 부활해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 잡은 점이 꼽힙니다. 관객들도 페스티벌 수도 늘면서 현장에서 함께 호흡할 때 진가가 발휘되는 밴드 음악이 비로소 제때를 만났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좀 개성적인 새로운 취향 이런 걸 찾는 와중에 또 페스티벌 문화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또 밴드 음악도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밴드 씬 자체가 한층 대중화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거머쥐며 주목받은 밴드 실리카겔은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며 나만 아는 밴드라는 수식어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공연 일정을 섭렵하고 밴드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덕질하는 모습은 아이돌 팬문화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돌아온 관객에 대중과 더 가까워진 밴드 음악, K-팝 시장의 다양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쓸어 담은 한유섬의 활약을 앞세워 키움을 6연패로 몰아넣고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을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SG가 화끈한 홈런쇼를 펼쳤습니다. 4대0으로 앞선 3회 박성환이 먼저 솔로포를 날렸습니다. 오후에는 한유섬의 방망이가 힘껏 돌았고 공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6회엔 최정의 24호 이어 한유섬이 2점짜리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한유섬은 1회 선취 2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혼자 5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장타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타구 나왔으니까 좀 이제 계속 연결해가지고 좋은 타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앤더슨은 6회까지 키움 타선을 3실점으로 막고 시즌 6승째를 따냈습니다. SSG는 NC를 밀어내고 다시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최하위 키움은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선두 기아는 한화를 7대3으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깜짝 선발 김도현이 5회까지 1실점으로 잘 던졌고 소크라테스가 1회 솔로, 9회 투런포 등 4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한화는 5연패를 당했습니다. KT는 0대0으로 맞선 7회 연속 7안타로 6점을 뽑아 NC에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솔로포 포함 3안타 4타점을 올린 정훈의 활약으로 삼성에 승리했고 LG는 오스틴의 홈런 2방 등 타선이 폭발하며 두산을 완파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성인 프로축구 무대를 흔드는 두 고등학생 선수가 있습니다. 고3 양민혁과 고2 박승수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 두 선수 모두 맹활약을 이어가면서 유럽 무대 진출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너킥을 올리자 헤딩슛으로 골대 구석에 꽂아 넣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단단히 버티고 있었지만 헤딩슛에 거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자 지난해 준프로 계약으로 수원에 입단한 박승수입니다. K리그 1, 2부 통틀어 17세 3개월 21일에 터진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입니다. 세리머니 의미는 더 남다릅니다. 저희 감독님이 이게 마이콜 후루짭짭 그 세레모니라고 이거 하면 라면 CF가 들어온다고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돌파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골문 가까이 파고들어 끝내 도움을 기록한 최근 경기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빠르게 쇄도에 슛을 날리는가 하면 골키퍼 머리 위로 여유 있게 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강원 양민혁입니다. 22경기에서 5골에 도움 3개를 기록 중입니다. 출전과 득점, 공격 포인트 등 강원구단 최연소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또 나아가서 영플레이어상 수상이라든지 이게 EPL 진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강원에서 하다 보면은 제 할 것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승수, 양민혁 모두 유럽 구단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승수는 김민재가 뛰는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등 여러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양민혁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6개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침없는 두 고등학생 프로 선수의 활약상이 이젠 유럽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프로야구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내야수 박병호 선수가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삼성은 박병호가 오른쪽 햄스트링 파열로 4주 정도 치료를 받고 재활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 소속이던 박병호는 지난 5월 삼성으로 이적한 뒤 36경기에 나와 홈런 6개와 18타점을 올렸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를 둘러싸고 그동안 누적된 논란이 있었고 이번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현재 중부 서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부여와 서천, 전북 군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 중부에 집중됩니다. 서울, 경기, 충청의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도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북에 또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일 새벽부터는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소강 상태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와 창원은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수도권과 강원도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